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8일 추천 물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천 물건 강의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한번 하고 오후 3시에 합니다. 그 오후 3시에 하는 이 강의는 동영상으로 그 유튜브로 해서 같이 방송을 하고 오전 11시에는 그냥 없이 그냥 강의하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은 11시에 오셔도 되고 3시에 오셔도 됩니다. 똑같은 강의를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장소는 서울에는 선릉역 5번 출구에 아남타워고 아남타워 1313번이고 부산에는 사구 제성로 171번지 해갖고 장님 동원베스트 아파트 상가의 2층에서 있습니다. 얘는 부산에서는 5월 26일, 그러니까 오늘보다 이틀 전에 오후 3시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첫째 번 물건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달천동의 강제경매입니다. 5분의 1. 여기 보면 이 토지 지분 매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건물은 어떡한다?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건물이 두 동이 있어요. 건물이 하나 옛날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건축물 관리장에 이영숙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신축 무허가 건물이 있거든요.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뭐 이 건물은 이 신축으로 돼 있는데 건축물 관리 대장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강제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래갖고 박태송 지분 이렇게 나왔고 단층 주택 제외, 무허가 주택 제외 해갖고 이 두 개가 건물이 있는데 두 개는 제외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것을 보게끔 되면 점유경에는 확인할 수 없다. 사실 가서 보면 여기가 뭐예요? 집이 지금 비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출근하고 밤에만 들어오다 보니까 감정상을 갔을 때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소유자가 박선정이었었죠. 박선정이 상속을 받은 겁니다. 이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돈을 받을 곳에서 사회행위라고 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5분의 1 지분을 강제로 등기 이전을 하게끔 하고 그 5분의 1에 대해서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선종이고 박태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 이 보게끔 되면 박선종이라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 경매로서 박태종이를 강제로 경매로 그 사치행위를 해서 상속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경매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754-7번지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요 땅만 경매로 나온 건데 이것을 항공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지금 집이 한 채가 있죠. 한 채 있는 게 보이죠. 여기 한 채 있죠. 그다음에 여기 또 한 채 있죠. 근데 아까 두 채가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헌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요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바깥에서 로드뷰를 보면 여기 요 땅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죠. 여기 옛날 건물이 하나 있고 새로운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요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거주자는 없고 요 건물은 지금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가서 봤더니 사람이 살고 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본권 지상 타인 소유 건축물인데 아까 제가 건축물 관장이 있다고 한 건물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집이 새로 잘 지어졌죠. 근데 무허가 건물입니다. 제가 이것을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2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이 건물 없이 요 토 있을 때 이것을 땅만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땅만 낙찰을 받았습니다. 언제? 20여 년 전에. 그래 놓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잡으십시오. 제가 정규 과정 때 강의했을 때에 한 필지에는 하나의 건축물만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랬죠. 하나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낙찰 받았을 때 이 헌 건물에 건축물 관리자는 있고 사람은 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낙찰 받은 사람이 이 헌 건물이 건축물 관리자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멸시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멸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땅에 건축허가를 안 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의 경우에 이게 옛날 건물인데 여기다 건물을 더 짓고 싶다 할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으면 이 건물 주인으로 해갖고 중축 허가는 됩니다. 근데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건물을 짓긴 지었는데 무허가로 짓는데 이렇게 집이 상당히 좋죠. 이걸 제가 보면 무허가로 지었을까 아니면 가설 건축물로 지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건축물 관리자는 없습니다. 여기에 땅 지분만 몇 분의 1이 나왔어요? 5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린 땅 주인으로서 5분의 1 주인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땅 5분의 1 지분에 나온 것을 누구? 박선종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건물 주인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먼저에 낙찰 받았던 것의 땅을 건물을 짓고 그분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상속을 이 사람이 박선종으로 상속을 했다는 얘기는 땅도 상속을 했으면 그 사람이 주인이 건물 주인도 같이 다르면 그 건물도 주인이겠죠. 그 박선종이가 주인으로서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박태종이 지분을 낙찰받았지 않습니까? 낙찰받았으면 박선종이가 우리 지분을 사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제일 먼저 소송을 해서 박선종이한테다가 팔고 나와도 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는 아까 감정평가사가 갔는데 뭐라고 그래 있죠? 할 수 없다 그랬죠. 낮에 가봤더니 없는 거에 밤에는 있을 수 있는데 낮에는 가봤는데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상속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살던 집이었다면은 이 사람이 다른 데 집이 있다면 여기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강제 경매로 해갖고 지금 보면 약 670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첫 번째 이거를 취하시킬 확률이 높고 만약에 취하를 시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두 번째로 이 박선종이라는 분이 우리 지분을 사야 되는 게 맞고 만약의 경우에 박선종이가 사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건물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지존해놔라, 그 다음에 토지를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제일 마지막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우린 땅 주인으로서, 만약의 경우에 박선종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걸 사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 박선종이가 갖고 있는 5분의 4 지분을 우리가 사면서 건물도 우리 거로 만들어서 판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건물이 박선종 호의 시민들 건물이라고 나와있네. 박선종이 집을 건물이라고 봐야 그 주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다 우리 거를 만들 수도 있고 박선종이한테 팔고 나올 수 있는데 요 건물은 옛날 건물은 건물 주인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건물은 철거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요 앞에 땅이 있죠. 요 땅에 보면 묘지로 돼 있죠. 요 사실을 보면 이걸 낙찰받아서 전부 우리 걸 만든 이 묘지로 지목이 묘지로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다 사는 것이 맞아요. 그럼 묘지를 사면 건축허가 나야. 지목이 묘지고 여기 뭘로 쓰고 있죠? 밭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지목만 묘지일 뿐이에요.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인천시 서구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아파트죠? 그 다음에 왜?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인데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강제 경매로 2억 3,300만 원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1순위가 여기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순위로 강제 경매로 나왔다고 이 강제 경매 금액이 2억 4천만 원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취하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게끔 되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게끔 되면 안희영이하고 이두영이가 있죠. 같은 집에서 살고 있죠. 그러면 2분의 1 지분권자죠. 우리가 여기 보면 이두영이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그러면 안희영이 여기 안희영이 있죠. 안희영이가 이 집에서 그대로 살려면은 이 집에서 이사를 안 가고 그대로 살려면은 우리 지분을 사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지분을 안희영한테 팔고 나와도 되는 거죠. 만약에 안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는? 안 산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안희영이과 이두영이가 부부가 여기서 같이 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죠. 그러니까 안희영이를 상대로 너가 내 아파트 2분의 1 지분을 네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를 내놔라? 지료를 내놔라고 해갖고 지료를 가지고 바로 어떤다?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최 회사님. 최 회사님, 우리 인천 거 아파트를 우리 낙찰받은 거 먼저 주에 팔았는데, 거기 투자하셨나? 이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된 건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2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거든요. 2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고 상대편한테다가 지료를 내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가 그 소송을 했더니 그쪽에서 우리 지분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팔고 우린 먼저 째 파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상대편이 우리 이거를 살 수도 있고 안 산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우리는? 아니 지료를 가지고 상대편 지분만 경매로 집어넣고 우리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우리가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도 있고 아파트는 보통 보면 아파트 실거래가의 90%에는 팔리잖아요. 경매로 나온다고 해서. 근데 지금 보면 한 번 떨어져서 70%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위치도 이게 보시면 인천에 보면 여기 뭐야? 여기 역 근처에 있죠? 보면? 계양역인가? 네? 강릉, 서구? 합창. 서구정역.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아, 인천 쪽으로. 인천입니다, 인천.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1 타경 53830 해갖고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인데 얼마?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죠. 지분 매각인데 얼마? 5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그런데 강제 경매로 해서 5,400만 원을 청구했죠. 근데 여기 땅 합치면 2,700, 2,30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 취하시킬 수는 없겠죠. 그럼 우리가 항상 지분의 아파트를 살 때는 제가 제일 먼저 체크하라는 것이 권리분석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뭘 하라고 그러죠?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여기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명숙이라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죠. 근데 이명숙이가 지분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게끔 되면은, 이명숙이 혼자서 거주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분권자가 이렇게 여러 명인데, 그 중에서 여기에 점선을 치고 있는 이명숙이는 여기서 거주하고 있고, 이 명훈이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여기 2번지 요 땅입니다. 요 땅과 건물이 나왔는데 지적도상으로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도로가 없죠. 도로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 집이 지어져 있죠. 그리고 도로가 없으니까 이거를 도로 주인이 막아요, 못 막아요? 여기 보면 보면 뭐예요? 임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집이 있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집이에요. 자, 이렇게 집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집 들어가는 입구가 현황도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적상 도로가 없는데 뭐가 나 있죠? 건축허가 났죠. 건축허가 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건축법상 도로는 있다는 얘기예요. 지적법상 도로는 없습니다. 근데 뭐는 있어? 건축법상 도로가 있으니까 건축허가가 난 겁니다. 그럼 남의 땅을 사용해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사용승낙 받아야 되죠. 사용승낙을 해줬으니까 건물이 지어졌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면은 아까 여기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명숙이가 우리 지분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명숙이 여기서 이 집에서 그대로 살려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이 명숙이한테 팔든지 이 명숙이가 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팔아서 어떻게 한다? 나누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고 이 명숙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의 5분의 1을 내가 갖고 있는데 네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뭘 내놔라? 지를 내놔라. 그 다음에 다 팔아서 나누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이명숙 씨가 55년생이죠. 연세가 좀 있으시죠. 이분이 우리 지분을 살 만큼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래도 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뭐 제가 보면 좋은 집이고 만약의 경우에 사지 않아서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팔릴 수 있는 집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1 타경 16037인데 충청남도 보령의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분도 아니고 건물 매각주도 아니기 때문에 특수 경매가 아니고 일반
매매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잡으세요. 여기 보시게끔 되면 한 필지 전, 대지, 전, 대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네 필지가 매각에 나와 있는데 두 필지는 대지고 두 필지는 전이에요. 양명자는 채무자고 여기 주택에 거주하고 임차인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중복복합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번지수가 보게끔 되면 여기 329번지가 나와지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경매가 따로따로 나왔는데 이게 병합으로 되어 있죠. 요거 보시게끔 되면은 자 요겁니다. 하나, 둘, 세 개는 1차로 경매가 나온 거고 요 339번지는 따로 경매가 나왔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 339번지인데 여기를 병합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필지가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이번에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필지는 대지고 요 한 필지, 여기 한 필지는 전입니다. 그러면 전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세요. 목록 1번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인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죠. 목록 4번에 대한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즉,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지목이 대지로 두 개 있는 거는 농지 증인 필요가 없는데, 요 번지수하고 요 번지수는 농지인데, 요 위에 있는 요 번지, 이거 337번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거는 농지증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 요 번지수는 뭐예요? 농지증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네 필지 중에 두 필지는 대지고 두 필지는 전인데 전 중에서도 마당으로 이 집의 마당으로 쓰고 있는 전은 농지증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 그 옆에 있는 농지는 농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요 집과 땅이 나오는데 여기 앞에는 지금 마당으로 쓰고 있죠. 마당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뭐야? 지목이 전이니까 농지증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옆에 이렇게 안에는 보면 이 대문 안에 열고 들어가면 이런 집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봤을 때 보면 여기 비닐하우스 있죠. 여기 창고가 있죠. 그러니까 요 비닐하우스와 창고가 있는 땅은 농지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가 있고 농업용 창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취증 해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고 할 때는 건물 창고를 허물고 원상복구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 뭐냐면 자 보십시오. 땅이 여기 몇 평이죠? 365평이요? 근데 네, 365평이죠.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한번 들어봤는데 7,300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365에 7,300만 원까지 떨어졌다면 평당 얼마 꼴이죠? 약 20만 원 꼴이죠. 우리가 이 가격보다 조금 올렸습다고 하더라도 25만 원 정도쯤 우리가 만약 산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보령이 이 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처음부터 감정 가격이 좀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 권리 분석상도 문제고 등기부등본 문제고 건축물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그런 정도에 팔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의해서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특수 경매 물건은 아닙니다. 첫 번째 경상남도 함양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 제외. 이거는 제가 골랐는데 이거는 이미 낙찰을 받아갔더라고요. 좋아하는 아,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이거 보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건축물 관리장의 이하우라고 있거든요. 그럼 왜 땅만 나왔냐 하면은 감정평가사가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다 하다 보니까 뭐만 나와서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공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땅값을 지금 감정가격으로 얼마로 했죠? 네? 대지가 지금 118이죠. 그럼 한 30평이 좀 넘죠? 40평 좀안 되는. 그렇죠. 근데 500만 원이면 땅값이. 땅값이 상당히 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집이 이런 집이에요. 세금은 집이 엄청나게 좋죠. 1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해봤더니 제가 그 추천을 해놓고 제가 여기까지 추천할 때까지는 안 됐는데 봤더니 제가 어저께 다시 확인을 봤더니 1,700만 원 이걸 매매가 낙찰을 받아갔더라고. 500만 원짜리. 사람들이 많이 된 거죠. 이게 저렇게 건물이 좋다 보니까 좀 있는데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조금 1,700만 원이 조금 너무 좀 많이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건물을 사야 되고 지금 여기 보기 그 조그맣게 거에 보는 것은 저런 경우에는 법정시장권을 인정해 주거든요. 법정시장권을 인정해 준다 그러면 저기 땅값이 얼마라고요 지금? 550이요. 아, 나 그거 뭐 지료를 내겠다 그러면 1년에 550에 지료를 내면 몇만 원 내겠어요. 그런 것이 있는데도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질러서 썼더라 이런. 지금 우리 조 회사님, 우리 제주도에 땅 낙찰 받은 거 아시죠? 근데 제주도에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많이 도와줬죠. 그다음 우리가 공주 부여 쪽에도 안시는 공인중개사가 있어 그쪽에 땅을 낙찰 받거나 매도를 할 때 많이 도와주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주 부여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을 시도에다가 우리 그 수강생 중에서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을 매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좀 더 몇 군데 더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자 보면 우리 지금 추천 물건을 지금 1년에 얼마를 내시죠? 120만 원 했죠. 그러면 우리가 협력 업체한테다가 제가 보면 3년 동안에 120만 원을 받는 걸로 하고 그 대신에 우리 수강생이 가서 낙찰 받으면 팔아주고 낙찰 받기 전에 그 동네 가격이 어느 정도쯤 가냐 그러면 가르쳐주고 해서 우리하고 서로 낙찰 받는 것도 도와주고 낙찰 받으면 매도해 주는 것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협력 업체를 지금 모집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지방에 있는 물건을 고르지 않습니까? 고를 때 거기에 제가 우리 협력업체 전화번호 올려놓으면 전화도 걸고 해서 확인하면서 입찰에 들어가게끔 하고 또 낙찰 혹시 받았을 때 매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인중개사를 좀 몇 명 좀 모셔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분들이 그냥 협력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건물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파는 걸 조금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제가 3년간을 계약을 맺고 3년에 이제 120만 원을 받으면서 그런 걸 도와주는 걸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시작하는 겁니다.